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의 건강지침서 건강365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듣기만 해도 쌓인다입니다. 과연 무엇이 듣기만 해도 쌓이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는 스트레스. 현대인의 생활은 스트레스와 평행을 그리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져지지도 않고 정확한 병이라 할 수도 없는 이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365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간다는 건강지킴이 허미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듣기만 해도 쌓이는 스트레스입니다. 아유, 스트레스 없는 분 안 계시죠? 보이지도 않는 녀석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예. 두 분도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저는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아, 선생님 엄청 많으시고. 예. 아들이 고3이고 그다음에 우리 딸이 또 고1인데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네. 예. 어제 또 우리 와이프가 생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일이었는데 어제 밤늦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네.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어요. 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 이 걱정이 스트레스로 가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럼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푸세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쌓일 때 조금 안 좋은 방식으로 이제 풀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은 잠을 자고, 그거는 뭐 좋은 방식인데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편한 사람과 술을 마시고 그리고 가끔 이제 운동을 합니다. 아, 세 가지 아주 정확한 예, 방법을 수칙이 알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예. 네. 그러면 미란 씨 스트레스 없죠? 저도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아주 조금 스트레스가 생기기는 하죠. 근데 네. 저는 그럴 때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거나 시간이 안 되면 전화로 간단히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약속을 잡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쉽게 사용하지만 예. 막상 스트레스의 정의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사실 공학에서 왔거든요. 네. 공학에서 스트레스는 tear, 이제 찢는 힘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 물체를 찢으려고 주는 힘이죠. 근데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삶이라고 보거든요. 네.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게 강하게 왔을 때 내부에서는 그거를 적응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스트레스 리액션, 스트레스 반응인데 그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고 질병, 또 그다음에 심리적인 우울감 그런 걸 줬을 때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예. 분은 받는 대로 막 화를 내고 맞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힘들게 해서 쟤 정말 스트레스와 화가 장난이 아니구나 예.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포커페이스로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스트레스가 제로일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저희가 보는 것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화를 이제 이렇게 분출하는 사람은 혈관 쪽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교감신경계 우위형이라고 하는데 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우리 몸에 짝이던 산소, 활성산소가 굉장히 분비되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 쪽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네. 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삭히는 사람은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체지방을 축적하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스트레스로 해서 당뇨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데 안으로 삭히면 그것도 굉장히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괴로운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다가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있죠. 한국적인 네. 병. 화병. 예, 그게 바로 합병입니다.
하루에 내는 것도 하루에 무조건적으로 안으로 삼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스트레스의 두 얼굴이죠. 네. 그럼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데 신이 아닌 이상 그거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스트레스는 네.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모든 삶이 또 스트레스일 수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잘 이제 해결하는 자기만의 노하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이렇게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세간에 또 재밌는 이제 실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 스트레스는 이제 감정과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부분이 있을 때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되게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자네하고 운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볼 수 있는데 저기 화면에 놓는 이제 네. 알약 네. 이제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란 씨 왼쪽의 알약 색깔이 어때요? 제가 보기에 저 왼쪽, 그러니까 파란 바탕에 있는 알약은 회색 같고요. 오른쪽은 회색에 가깝지만 살짝 그 파란빛이 도는, 푸른빛이 도는 알약 같습니다. 말하고 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궁금한데요. 저는 그 노란색 쪽에 있는 거는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바탕에 있는 거는 검정 같기도 한데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붉은 기운이요? 네. 아, 미란 씨가 스트레스가 지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제가 어제까지도 네. 왼쪽에 이제 파란색 바탕에 저기 알약을 봤을 때는 네. 빨간색이 거의 안 보였는데 네. 오늘 이제 빨간색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의 생일을 못 챙기신 것에 대한 부담감과 지금 방송이 주는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스트레스 방송을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스트레스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컨디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소개팅 나가서 예, 이야기하다가.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일 때는 건장합니다. 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병원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게 있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기관이 심장하고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경직도라고 있습니다. 네.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그걸 보는 검사.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하고 이항기 혈압의 어떤 차이.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박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박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플랫 이렇게 밋밋해지거나 네. 아주 이렇게 개팍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심박 변이도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혈액 검사도는 스트레스를 오래 받은 사람은 우리 아까 혈관 속에 뭐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진찰을 해보면 네.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주 정직하게 자기 몸에서 여러 가지 신호로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들을 네. 보내주고 의사들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미란 씨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지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그분은 아주 즐거운 스트레스, 지금 유 스트레스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유 단계다. 스트레스 단계. 네. 스트레스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불쾌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스트레스라고 하죠. 네. 디스트레스가 있고 즐거운 스트레스가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도 스트레스죠. 그게 변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좋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엔도핀을 분비시키는 좋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스트레스가 있다가 사라지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 아까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코티졸도 분비되고 굉장히 그거를 이겨내려고 네.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아주 크든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 자체가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러니까 급성기 스트레스에 아주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고혈압이 온다든지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어머. 위염이 온다든지
천식이 온다든지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당뇨병이 온다든지, 그럼 나아가서는 암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병들도 얘기해 주시고 하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궁금증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평소에 궁금해하실 이 스트레스에 관한 궁금증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운 날에도 우리 어머님들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잘은 몰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얼굴인데요. 표정이 너무 평온해 보이세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어디로 자꾸 뭐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래 운동을 하고 그러면 확 풀리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운동을 정말 프로처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호흡부터 들숨, 날숨으로 운동 많이 해보셨나 본데요? 근데 다른 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고요. 걷는 거는 많이 걸었어요. 걷는 거는 공기도 좋고 산에 가도 좋고 그냥 이런 데 걷는 것도 좋고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새 어머님들께서 손주를 봐주시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틈틈이 하신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푸는 데는 저는 운동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드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구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 우리나라에. 너무 이거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때부터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요새는. 맞습니다. 운동이란 것이 꼭 마라톤을 해야 운동일까요? 이렇게 소소한 운동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동이 과연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스텝이 직접 운동을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운동에 돌입! 평소 운동과 담을 쌓았던 터라 몸이 상당히 굳어 보이는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운동기구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과연 운동하고 난 뒤 소감 어떨까요? 아하, 보니까 운동이 크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과연 운동이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이 운동이라는 게요. 운동을 하러 가기 전까지는 참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해야 돼라는 그 강박관념을 주잖아요. 네. 하지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굉장히 만족감을 맞습니다. 주는 게 저는 예. 좀 있거든요. 예. 근데 미란 씨는 혹시 어떠신지?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정말 멀리 하는 편이어서 운동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사실 맞아, 운동해야지 하는 스트레스가 사실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도 좋겠죠, 선생님? 예. 운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기본적 예의라고 봐요. 자기 몸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데, 미란 씨처럼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동을 즐기는 게 아니고 운동을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살을 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노동이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운동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때, 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에는 굉장히 특효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뭐죠? 버티려는 힘, 버티는 힘. 그 다음에 네.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거? 그렇죠. 네. 스트레스는 생각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걱정, 불안, 네. 분노, 미워하는 마음, 질투인데요. 이 생각 자체가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좋은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 사람 미운데 네. 저 사람 좋아하자 이렇게 어려워요.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멈추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일 수가 있어요. 네. 무리하게 바꾸려고 운동 자체는 이제 운동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몸을 쓰니까. 네. 자, 그럼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알쏭달쏭 건강상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오늘은 스트레스인데요. 어떤 궁금증들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쇼핑이 도움이 된다. 전 바로 들 수 있어요. 네. 쇼핑이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그쵸. 아니, 저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라 함은 외부에서 오는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쇼핑을 할 때만큼은 아주 좋은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고 양팔에 쇼핑한 물건을 드는 팔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근데 이게 진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해소가 도움이 되는데 쇼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쪽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호의 문제라. 맞네요.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네. OX를 할게요. 네. 네. 그러면 그럼 쉬울 것 오네. 아니 아니에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쇼핑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죠. 쇼핑을 좋아해도요? 예. 아. 왜냐하면 쇼핑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네.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파민은 항상 뭐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독. 어려워. 예, 중독하고 연계되어 네. 있죠. 그리고 쇼핑은 뭐가 들죠? 돈이 들어요. 돈이 듭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한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자꾸 풀려다 보면 그 자체가 도파민의 중독 때문에 쇼핑에 점점 그거를 의존하게 되고 스트레스 푸는 수단으로 쇼핑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네. 자기 지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비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되거든요. 수 있군요. 현대인의 스트레스의 인간관계 다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쇼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쇼핑 자체가 스트레스 푸는 맹목적인 수단이나 중요한 수단이 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내성이 생긴다. 스트레스도 내성이 생긴다. 하나, 둘, 셋. 아, 자꾸 이러실 거냐고요. 저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아, 다르게 이렇게 하실 가겠습니다. 겁니까? 네. 저는 왜 스트레스에 내성이 생기는 것 같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부장님과 사랑하는 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 계셔도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 또한 적응의 동물인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내성이 생기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 와닿네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속에서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 자, 정답은 네. 시은 씨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네. 바꾸셨군요. 예. 아, 그러네요. 예. 세모. 왜냐하면 신기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자기가 익숙해지면 대부분 이제 그게 적응이 되고 내성이 생기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스도 적당한 수준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이겨낼 수 있지만 네. 스트레스가 위험한 게 그 스트레스 자체를 받다가 보면 그 스트레스 양이 많아지거나 본인의 어떤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 그게 질병이 되는 거죠. 네. 사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에 병으로 키우는 사람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제 병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언젠가 내성이 생기겠지 방치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나 탈출구를 이렇게 가지는 게 중요하죠. 네.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은 다른 사람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 다른 사람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더 나쁘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데요. 말이 뭐보다 더 나쁘다는 건지를 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한테 오는 뭐, 것보다 예. 다른 사람한테 오는 게 더 나쁘다. 아, 어렵다. 다른 네. 사람한테 오는 게 더 나쁘다. 네, 저는 마음의 결정을 그 했습니다. 몸에 미치는 작용을 말씀하시는 건 거죠? 네. 그럴걸요? 네. 네. 더 나쁘다. 네. 세모 안 돼요? 세모 아, 안 네, 됩니다, 세모 안 임신님. 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늦게 드시는 거 안 돼요? 아, X. 네. 저는 제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뭐 운동을 하든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든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오는 다른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그 사람이 바뀌어주지 않는 이상 계속 올 것 같아서 더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O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무조건 미란 씨랑 반대로 들었기 때문에. 에이, 어쩐지 늦게 드시더라고요. 아하,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군요. 네. 그럼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X. 아, 저와 반대로 하면 정답의 길을 가는 것.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뭐 제가 시연실에 더 좋아해가지고 이거 따라가는 건 아니고 스포츠 하고 있습니다. 네. X로 해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금방 말씀하셨죠. 네. 다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네.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는 거는 자기잖아요. 네. 자기 안에 리트머스를 조금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격으로 개조시키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스는 자기가 주는 거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의 희망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하겠죠. 네.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이제 한 3가지만 조금 이렇게 자기한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별 것이 아닐 거라고 자기에게 한번 주문을 거시고, 두 번째, 그 스트레스 자체가 자기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자기한테만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세 번째,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망치는 가장 큰 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신을 질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자기 괴롭힌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스트레스가 뭐라고 했죠? 스트레스. 생각이니까 생각 중지 훈련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같이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을 감으시고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가지 말자. 머릿속에 생각이 비워졌으면 호흡을 하는데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이 눈을 떠보시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너무 몰입을 잘 하시는데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이 한 15초만 지나면 그게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계속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제가 알려드린 생각 중지 훈련을 하면서 머리를 비우면 오히려 좋은 생각으로 채워질 수가 있고요. 금방 호흡도 알려드렸는데 요새 미세먼지 심하시잖아요. 네. 입으로 들이쉬면 미세먼지가 100% 다 들어갑니다. 코로 들이마시면 코트가 이 부비동에서 90%를 그러니까 건강과 스트레스 같이 잡을 수 있는 생각 중지 호흡 훈련이었습니다. 네. 생각 중지 호흡 훈련. 예. 생각은 중지되었지만 저희가 방송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건강지킴이 미란 씨? 네, 저는 우선 생각 중지 아주 중요한 4글자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 연습하는 거 잘 안 됐었는데 코로 숨 들여 마시면서 미세먼지 걸러내고 후 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생각 중지 오늘부터 꼭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없다면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좋다더라, 남이 효과 봤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평소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